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월요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의 남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시죠? 네. 네? 안녕하시죠? 네, 그럼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매우 안녕하지 못하고요. 자, 금요일 밤과 토요일 넘어가는 금요일 밤이었죠. 자, 주말 동안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이 파장이 그냥 뭐 주말 내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오늘도 뭐 그냥 그 파장이 계속 그냥 확대 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법무부하고 대검이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게 아니냐, 그냥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계속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야당에서는 정권의 외압 의혹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전 처음 봤어요. 법조팀장도 지내봤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이제 결론적으로는 돈이죠, 돈. 추징금 구형량이 보니까 1심에서 5명에 대해서 수치가 7,886억으로 나와 있어요. 구형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1심에서 확정된 건 1심에서 나온 거는 473억이란 말이에요. 473억. 뭐 김만배가 제일 많죠. 뭐 428억. 그리고 나머지 사람 좀 해가지고 그 정도인데, 그럼 이게 또 얼마입니까? 한 7,400억 가까이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거. 공중에 날아갔죠. 네,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영구히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냥 못해. 많아야 요거야. 요거 더 불리하게는 못하니까요.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대장동 사건 쭉 얘기할 때 저수지란 단어를 썼잖아요. 네. 그럼 그 지금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물이 꽝꽝 얼어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놨잖아요. 일단 당장. 그래갖고 이 얼은 거를 국고로 가져가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다 풀려버린 거 아니에요. 일부 얼음 빼고는. 그럼 이제 줄줄줄줄 새겠지 이제. 새서 어디로 가? 다른 데로 옮겨가겠지 또. 그리고 그걸 나중에 누가 써요? 그건 뭐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안 쓰는 건 맞잖아요. 저도 안 쓰죠. 우리가 안 써요. 우리 국민들이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실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아시게 된다면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 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묻어요? 이걸 어떻게 묻어? 검찰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요 정도 벌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한 10분의 1도 안 줘. 그런데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항소를 안 한다. 이런 경우가 있었냔 말이에요. 이러려고 검찰 개혁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임기 10분의 1도 안 지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 대형 사고가 나버렸다. 근데 사고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몰랐겠냐고. 이걸 몰랐겠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몰랐겠냐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자, 7억을 투자한 민간업자들이 7천억 원을 벌어갔습니다. 자, 이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기소를 했고 그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 1심 법원은 그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482억 원을 일단은 형법상으로 배임으로 생각을 한 거고, 특가법상 배임은 산정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2심 법원에 가가지고 산정을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심에서 그래서 2심 가가지고 그 7,413억 원의 혈세,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찰이 다퉈보겠다. 법원도 1심 법원도 그렇게 2심 가서 한번 다퉈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못하게 날려버린 거예요. 누가 이제 날려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이걸 시켰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공판검사하고 수사검사들은
당연히 항소를 하겠다라고 지난 10월 31일 날 1심 선고가 나고 난 다음에 다 합의를 받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항소 마지막 날 대검, 법무부, 중앙지검장 계속 민기적 하다가 결국은 못하게 한 거잖아요. 7분 앞두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전 이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썼죠. 네, 그래서 그날 제가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에 집에 일찍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11시쯤 넘었나? 11시 한 10분쯤 넘었나? 한동훈 대표님이 연락을 한 거예요. 저기 이런 일이 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거 빨리 알려야 된다. 이거 빨리 알려야 되고 지금이라도 빨리 알려서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이다. 네. 그래서 저 부랴부랴 노트북을 가지고 마침 제가 가지고 퇴근을 해가서 그래서 부랴부랴 기사를 쓰기 네.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썼는데 결국은 항소를 안 하고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새벽 1시까지 너무 붕괴를 해서 저도 기사를 썼는데 화가 너무 나서 진짜 주말 내내 진짜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중앙지검장이라는 사람은 사표를 왜 냅니까? 사표 낼 거면 본인이 저기 처리해서 본인이 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사표를 내야죠. 왜 본인이 항소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표를 내요? 퇴직금 때문에 그런가? 퇴직금 때문에 그런가? 징계받으면 퇴직금 깎이나요? 넌 진짜 어이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뭐하러 중앙지검장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공적 의식 없는 사람이 공무원 돼서 저런 거예요. 공적 의식 있으면 저러겠어요. 법무부 차관부터 시켜서 뭐 법무부 검찰국장 뭐 장관을 말할 것도 없고. 참나 진짜 너무 황당해서 진짜 그날 금요일 밤부터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몇 명이 안단 말이에요. 사적으로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예. 저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도 법조팀장 할 때 아는데 정말로 충실한 검사입니다. 누구에게 충실할까요? 누구에게 충실할까요? 당시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에게 굉장히 충실한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녕, 박철우 검사장님. 안녕. 사회에서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야, 한 30-40년 된 게 이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야,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야.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전 방통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얘기했지. 것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네, 이 사람들은. 근데 저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것도 한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이 하신 얘기인데 진짜 계속 주말 내내 야 대단하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이거요. 당장 한 몇 년간은 덮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가서 뭐 20 나오고 30 나오고 해서 끝나고 뭐 김만배는 살고 나오면은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는 빵에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한 6년 정도 더 살고 나오면 이제 수천억 원을 가지고 그 저수지물을 어디다 중간에 빼돌렸겠죠? 항소심에서 깎일 거예요. 깎인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몇백억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사람들이 이제 떵떵거리고 살 준비를 하면서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하겠죠. 그렇죠? 남욱 또 얼마나 또 떵떵거리고 살겠습니다. 그 이제 미국 샌디에이고 가가지고 또 진짜 얼마나 또 떵떵거리고 살면서 머리 또 기르겠지.
머리도 기르면서 또 뭐야 몽클레어 입고 다니면서 거기는 근데 미친 듯이 또 떵떵거리고 살기가 좀 그래. 왜요? 제가 살았었잖아요. 아니 샌디에고 잠깐 갔다가 남욱에 도망간 그 동네가 제가 살던 데라 네. 거기 떵떵거리고 살려면 훨씬 더 돈이 많아요. 아, 샌디에고에서 옮기겠죠. 떵떵거릴 만한 데로 그러니까 옮기겠죠. 중요한 거는 네. 제 얘기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삶의 의욕을 갖고 감옥 생활을 마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간다. 한 텀은 더 지나겠죠. 대통령 선거 한 텀은 지나야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이기면 된단 말이에요. 선거 이겨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 우리 선거 지고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선거 질 각오로 뭐 옳은 길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정권 잃고 나니까 뭐 총선도 졌어.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지방선거 어떻게 되느냐. 우리끼리 연명할 생각만 하면은 계속 그걸 봐야 된다.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보세요. 공판 검사 있죠. 수사 검사가 있는데 수사 검사들을 다 좌천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검사들이라도 강백신 검사라든가 김영철 검사라든가 이게 수사 검사들이라도 이 현장에 있었으면 지금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아마 항소심 그냥 제출했을 냈을 거야.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장에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좌천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판 검사들이 공판 검사하고 공판 검사들만 지금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판 검사하고 거기에 검사장, 그 지검의 검사장만 낼 수가 있어요. 그 적의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대검에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 지휘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공판 검사들은 자기가 수사한 게 아니니까 누가 뭐 징계를 받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건 이해가 조금 되긴 되는데 진짜 검사라면 했어야지. 자, 그래가지고 이게 항소 기한이 11월 8일 0시였죠. 근데 6시간 전에 중앙지검장은 결재를 분명히 했고 항소하라고. 근데 1시간 40분 전에 중앙지검 관계자들은 가 있었어요. 항소장 접수하러. 근데 갑자기 대검 반부패 부장, 존경하는 반부패 부장님, 박철호 부장님, 항소 재검토하라. 그러니까 이게 중앙지검 4차장하고 갑자기 중앙지검장이 뭐지? 그런 다음에 40분 전에 중앙지검 4차장한테 다 달려간 거지, 공판검사들이. 쭉 달려갔더니 야, 대검하고 중앙지검장이 이거 불호해서 어쩔 수 없다. 또 계속 설득을 하고 중앙지검장한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대검하고 얘기해서 대검이 누구겠습니까? 노만석. 안 돼. 하지 마. 할 수 없어. 하지 마. 결국은 포기. 7,100억 원 공중에 날려. 자,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이제 어디 가요? 범죄자들 이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는 거죠. 주진우 의원 말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거지 진짜. 최소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죠. 예? 진짜 할 말이 없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이슈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끌고 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근데 이제 저희 당의 전직 대표로서가 아니고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이슈를 끌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선상의 메뉴에 있다고 하는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과 대비시키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께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 당은 이 대응이 벌써 늦었어요. 뭐 주말이라 그런지 몰라도 당은 지금 뭐라고 이제 오늘 뭐 충청도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훨씬 더 강하게 대처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 뭐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뭐 특검 제안도 내고 강렬하게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자,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보면 이게 말들이 다 다릅니다. 맨 처음에는 말들이 다 달라요. 맨 처음에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중앙지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했거든요.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법무부 누구의 의견을 참고했을까요? 검찰총장 정도 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총장이에요. 지금 검찰총장 없으니까. 그럼 검찰총장에게 법무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검찰총장에게는 장관만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관만 지휘할 수 장관이 있어요. 총장에게만 지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법무부 장관은 딱 총장 1인에게만 딱 1인에게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법무부 차관도 검찰 출신이니까 의견이라고 하니까 법무부 차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근데 들을 필요는 없어요. 법무부 그치. 차관이 무슨 뭘 검찰총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무슨 뭐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아무리 핫바지라고 해도 차관이 무슨 뭐 총장 권한대행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뭐 이 얘기는 다 숨겨진 얘기가 있는 거죠. 네? 나는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를 들었어 이 얘기인 거고 그 얘기 듣고 난 중앙지검장과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합의를 했대. 근데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나 합의한 적 없는데? 대검하고 의견 달라. 나는 분명히 내 의견을 전달했고 나는 반대를 했어. 그런데 지시를 받은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각자 도생하는 거죠. 예. 근데 정성호 법무부장 10시 반에 얘기한다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 아는 바가 없대요. 뭘 아는 바가 없어? 자, 법무부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심력 끼쳐 죄송하대. 죄송해야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뭔 소리야 이거는. 민간업자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받아 유동규만 많은 형을 선고받으면 되냐? 응? 유동규하고 정민영이면 많은 형을 선고받으면 되는 거냐? 수사 결과에 대한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 뭔 소리 하는 거야? 항소 여부 신중하게 판단하라 대검의 의견 전달했네. 1심 판결 법리적 측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럼 왜 본인이 판단을 해? 이거를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만배 대 이 5명이잖아요. 5명에서 구형을 얼마 했는데 선고가 얼마 나왔고 그래서 항소 포기한 과정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 숫자로. 자, 김만배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이에요. 6,112억. 근데 징역 12년이 선고에선 징역 8년 그리고 추징금 428억이에요. 자, 4년 줄은 거는 그렇다 치고 징역이 이 추징금 액수가 대충 700억이 5,700억은 얼마야 도대체. 이게 줄었어요. 자, 유동규 징역 7년에서 벌금 17억. 근데 여기 늘었어. 징역 1년. 나 벌금은 17억에서 4억 했고 대신 추징금이 있어. 8억 1천만 원. 뭐 그렇다 쳐요. 남욱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이에요. 근데 추징금은 없어지고 징역이 7년에서 4년으로 줄었어요. 남욱은 왜 이렇게 헐렁헐렁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정영학 이 사람도 그래요. 징역 10년에 추징금 647억인데 추징금 없어지고 징역 5년으로 반으로 줄었어. 그다음에 정민용 이 사람이 거의 유동규랑 비슷하게 이제 전과 동처럼 된 거예요. 자, 징역 5년이 징역 6년으로 늘었어요. 벌금 74억이 38억으로 줄었는데 대신 추징금은 37억에서 37억 2,200만 원으로 살짝 늘었어. 결국은 제일 망한 거는 유동규 정민영이야. 정민영밖에 없어요. 김만배는 진짜 노났지. 5,700억이 줄었고 4년 줄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성공한 수사고 성공한 재판이고 민간업자가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항소 마감 기일에도 종합적 잘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달했고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향연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증언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증언 증거 조작 의혹 제기. 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증언 증거 조작 의혹 이걸로 해가지고 또 끌고 들어가려고 하시나 보네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얘기했다는 걸 하시는데 이거는 명백한 그냥 의견 전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지시의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건 수사권 지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사권 지휘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냥 못 넘어가요 이거는. 왜냐하면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날짜를 착각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지고 갔는데 못 넣게 저수 못하게 막은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은 거잖아. 그럼 막았다는 거는 정치적 고려가 당연히 있는 거고 누구로 인해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다. 이거 지시잖아요. 지시. 협의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이 지시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꽝꽝 얼려놔서 어디로 국고로 가야 될 그 저수지의 물을 아주 일부만 빼놓고는 녹여준 거 아니에요. 녹여주는 거. 이제는 이제 얼릴 수가 없어. 이 물이 어디로 흐를지 아무도 몰라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그 물을 누가 쓸 거냐만 생각하시라니까. 누가 쓸 거냐. 그리고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당장 덮어서 법무부 장관이 심려를 끼쳐들어. 세상에 이러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보세요. 이게 징역 그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유동규 5명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정성호 장관은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 대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2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보니까 본인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은 수사 지휘권을 얘기를 안 하고 있겠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서 뭐 그렇게 된다면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정성호 예를 들면 정성호 대검 그 노만석 그 다음에 뭐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그 다음에 박철우 반부패 부장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당에서 명확하게 법률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금 대안을 뭐 마련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 시간이 뭐 지난 지 얼마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정밀하게 검토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알 할 수 수가 있는 거 다 없죠. 해야죠. 이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조사, 특검 이런 거 발동해야죠. 근데 특검이야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의석수가 170석, 180석 가까이 되는데 이거 할 수가 그렇게 없는 따지면 거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국회에서 선거 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거 믿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그냥 못 넘긴다고 말씀드리면서 선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선거 이기는 방법, 선거로 이겨서 이걸 다시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다만 저수지물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게 진짜 크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이걸 밝혀서 이 개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배임 혐의로 걸고 그들의 재산으로라도 메꿔라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니까요. 당장 성남시에서는 그 신영수 시장님이시죠, 우리 신상진 시장님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민사라도 일단 걸어 놓으셔야 돼요. 당장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장 뭐 시간이 뭐 3, 4년, 5, 6년 걸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걸어 놓으셔야 되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써버려. 그래서 뭐 동결시켜 놓든지 간에 뭘 이렇게 가처분을 걸든지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성남시가 성남 시민들이 당사자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소송을 거서 가처분을 걸든지 민사를 걸든지 해가지고 돈을 묶어놔야 될 것 같은데 신상진 시장님이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당에서 빨리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상진 시장님이 이런 거 되게 느려.
이번엔 다를 수 있죠.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음. 핵심은 저는 정성호 장관이라고 봅니다. 정성호 장관이 방금 전에 대장동 재판은 성공한 재판이고 항소 신중히 판단을 했다. 이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신중히 판단하는 게 뭐예요? 항소 거의 뭐 그냥 가는 건데 이걸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고 성공한 재판이란 판단을 법무부 장관이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이 과거에 어땠느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2년 전, 그러니까 23년도 2월달 뭐 기사들 보면은 정성호 의원이 구속수감 중인 정진상과 김용을 접견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결정적 증거 없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돼. 알았지? 라고 정진상 등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랑 이어서 보면 이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다 나온 거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가 힘만 갖고 있으면 다 바로잡을 수 있는데 지금 힘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에서 이게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뭘 잘해야 되는지 제가 굳이 T조 나와서 말씀 안 드려도 보시는 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뭘 정리해야 하고 누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선거에서 이기시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이기세요. 제가 이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 보시는 분에게 얘기한단 저는 말이에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앵커님 얘기 한 적 없고요. 이기시기 구독자에게 바랍니다. 한 얘기예요. 네. 네. 국민의힘에서 이기시길 바라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뭐 생각 있어? 아니 저는 들어와.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냥 언론인입니다. 네? 네. 이렇게 느려. 그냥 저는 불의에 화가 났을 뿐이지 제가 아시겠어요? 네. 불의의 질문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 불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어느 불이야? 여불이? 진시황? 진시황.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 주진우 의원이 어제 그 얘기도 한 게 참 재미있었어요. 국민의 돈을 훔쳐가지고 김만배 호주머니에 딱 찔러줬고 하루에 2억짜리 고액 사상 최고의 기네스북이 올라갈 만한 고액 알바를 하고 있다. 고액 알바를. 응? 그러네.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하루에 2억이네. 하루에 2억짜리. 그러면 1년에 한 750억에 와 젠장 8년이면은 딱 맞네.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계속 하고 있나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겠죠. 본인이 잘못한 거 없다. 1시간에 1,000만 원. 야 미치겠다. 계속하고 있는 거겠고. 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지금 보면요. 저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표 낸 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사표 낼 그럴 결의와 이게 있었다면 본인이 했어야지. 저기 처리로 했어야죠. 저기 처리를.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이분이 옛날에 독직 폭행했던 그 사람 사람인 줄 알고 정진웅이고 여긴 정진우더라고. 그 사람은 정진웅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참 웃기는 짓을 했다. 가만히나 있지. 사표 낼 건 미리 내고 결기를 보이든지 어차피 꽤 갈 거면 이게 뭐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 돼버렸네. 같은 정진우라는 사람들도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기분 나쁘지. 노만석이라는 이름은 뭐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괜찮은데. 옛날에 영화 감독도 있고 그런데 정진우. 속보가 떴네요. 뭐가요? 대장동 사건과 대통령은 별개라고 법원도 판단 내놓아. 야 이렇게 또 규정을 또 해주네요. 누가 한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요. 대장동 사건과 대통령은 별개라고 또 설명을 해주시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2년 전에 정진상 김용한테 찾아가서 무슨 얘기했냐. 버티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결정적 증거를 없다고 네가 얘기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구속영장이 적시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정진상 씨는 1심 지금 재판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요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는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 아까 전에도 우리 그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 지금 보면요, 정성호 장관 검사의 협박성 발언 등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 검사가 무슨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나무 뭐 그 얘기인가 보다. 그렇죠? 예. 남욱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남욱 얘기를 어떻게 믿는다는 거죠? 남욱 씨는 1심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냐면 여기 1심에 보면 뒤에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남욱은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남욱에 대해 가지고 양형을 설명하면서 불리한 정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면서 대부분 거짓으로 일관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얘기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분명히 적시를 합니다. 그래서 발언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사가 적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죠? 본인들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신뢰를 하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러 가지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근거 중에 하나로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로 성공한 수사고 성공한 재판이라고 얘기하면서 양형이 매우 잘 됐다. 그러면서 각 피고인들에 대해서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이 선고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2명밖에 없잖아. 그런데 김만배는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 원을 구형받았는데 1심 선고는 징역 8년, 4년 깎이고 추징금은 428억 원이에요. 6,012억 원에서 6,112억 원에서 추징금이 428억으로 깎였어요. 거의 5천 몇백억이 깎인 거예요. 5,684억. 남욱은 징역 7년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 원인데 그냥 징역 4년 추징금 없어요. 아, 지금 하실 걸 제가 먼저 했구나. 예, 정영학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647억인데 징역 5년 추징금 없어요. 그냥 정민용만 징역 5년에 벌금 74억, 추징금 37억인데 징역이 1년 늘어나서 징역 6년이고 벌금은 74억에서 38억으로 깎였고 추징금은 그대로. 2,200 늘었어요. 2,200만 원 늘었는데 이거야 뭐 돈 많은데 뭐. 정민용 제가 아는 후배잖아요. 얘 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얘. 유동규 씨만 징역 7년에서 징역 8년으로 1년 늘어났다니까요. 유동규만 징역 늘어나면 잘 된 건가요? 정민호랑 유동규만 1년씩 늘고 남욱은 거의 반으로 줄고 정영학은 반으로 줄고 김만배는 3분의 2로 줄고 5,684억 줄고 와 진짜 합리적이다. 매우 합리적이네요.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전에 뭐 돌아가신 작고하신 이상민 의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전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정성호 의원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절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장을 하고 합리를 가장하고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일이라면 정말로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정권은 유한하니까요. 벌써 10분의 1 갔어요. 보시자고요. 이거는 엄청 커요. 이거 끝까지 이걸 어떻게 넘어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 징역 몇 년 사는지 중간에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8년 사는지 우리가 매일 체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와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 돈은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5,684만 원이라도 짜증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억이야 억. 5,684억을 깎아줬어. 근데 항소를 안 해. 이 화폐 단위가 우리 바뀐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무슨 아프리카 저기 뭐 저기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뭐 개가 지나가는 개가 막 1억짜리를 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1억짜리 지폐가 없지 우리가. 예. 숫자라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법적인 부분은 우리 구자령 변호사한테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자령 변호사가 좀 헌칼을 써주세요. 네. 구자령 변호사한테 자령 구자령 변호사한테 법적인 부분은 좀 정말 창피합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같이 열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열내주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